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 특집 방송입니다. 해마다 7월에서 10월 사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요. 오늘은 태풍 피해와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그리고 2016년 차바까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큰 상처를 남겼던 태풍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두세 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중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7%나 되는데요.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예방책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 가을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피해를 남겼던 2003년 태풍 매미 그리고 2016년 차바까지 이 태풍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대부분이 9월, 10월 발생했던 가을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또 피해가 컸던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체감하기에 가을 태풍으로 인한 이런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잘 살펴보면 가을에 태풍이 사실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태풍이 발생하는 것들이 한 25개에서 28개 정도,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약 한 두세 개 정도, 최근 1, 2년 사이에는 한두 개 정도로 굉장히 극히 적었습니다만 그 정도 빈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빈도로 치면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우리들이 이제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렇게 가을철에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태풍 자체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거든요. 근데 한여름, 이를테면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저기압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이제 9월쯤 되면 이 열대성 고기압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런 이제 저기압성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거나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태풍 피해가 그동안 너무 컸다는 데 있을 것 같은데요. 24년 태풍 개미로 중국에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 역시 과거 매미나 차바 등 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역대 피해가 컸던 태풍과 그동안의 주요 피해 양상에 대해 김신혜 기자가 브리핑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뒤로 보이는 이름들 어딘가 익숙하시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륙했거나 영향을 준 태풍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최악의 태풍은 무엇일까요? 먼저 태풍 루사가 있습니다. 2002년 8월에 발생한 루사는 역대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꼽히는데요. 피해액만 5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강릉에는 하루 동안 8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전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물 만여 동과 농경지 14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이재민 8만 8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가을 루사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태풍 매미는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 제주와 고산에는 초속 60m의 강풍이 불었고 경남 남해안에는 2.5m의 해일과 17m의 파도가 곳곳을 덮쳤는데요. 이 태풍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130명, 9천여 개의 집이 파손되고 크레인과 다리가 무너지는 등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태풍은 뭘까요? 60여 년 전 1959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입니다. 당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만 849명이었고 이재민 37만여 명과 6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태풍은 한 번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과거 태풍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심이냐 해안가냐 농촌이냐에 따라 태풍 피해 양상은 확연히 다르죠. 도심에서는 간판 등이 떨어지고 농촌에서는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또 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침수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예보되면 내가 있는 지역에 맞는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교수님, 뭐 계속해서 좀 질문 제가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좀 피해는 다르겠지만 이 태풍하면 비와 바람을 좀 동반을 하기 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좀 우려되는 피해, 지금 상황별로 또 지역별로 어떤 피해들이 좀 우려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한 바람을 얘기하는데 강한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강한 비가 동반이 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과거에도 태풍에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건 당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이라든지 강풍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들이 편차가 커지면서 극한의 어떤 호우,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도에 발생했던 흰남노 흰남노.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강풍의 뭐 슈퍼급 태풍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만 우리나라에 오면서 사실은 세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괜찮나 보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경주나 포항 지역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면서 침수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처럼 비나 바람에 대비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극한의 강도의 이 바람이나 비에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범람을 한다거나 강물에 물이 불어난다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또 도심 내에서도의 침수 이런 것들도 다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배수 용량에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도시명 침수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충분히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농작물에 관련된 피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뭐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도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산사태의 피해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전의 태풍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네. 대비할 필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뭐 17m 이상을 말합니다. 과거 뭐 매미의 경우에는 초속 60m 이상의 바람이 좀 불었다고 하는데 뭐 뒤에도 지금 영상이 태풍 체험관에서 이 기자가 지금 태풍 그 풍속 따라서 맞아보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강풍을 보통 초속 33m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실제 좀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꼭 33m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강풍이 아닌 이거보다 약한 한 25m 내에 정도가 되면 사실 사람이 우산을 펴고 정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네.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33m 말씀하신 초속 33m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외부 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그럴 네. 정도의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한 바람 초속 뭐 40m, 초속 50m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붕이라든지 구조물들이 날아가거나 붕괴될 수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차량이 전도되는 이런 네.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태풍이 분다라고 해서 꼭 이런 강풍이 아니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나가시지만 이런 네. 것들은 사실 평균 풍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훨씬 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상 바람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요즘에는 뭐 도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대형 건물, 고층 건물들도 많고 외부 시설이 많아서 좀 유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가정에서 강풍 대비 요령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풍에 좀 피해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비책들이 필요할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뭐 창문을 좀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는 사실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또 유리창이 아예 탈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 이를테면 창문을 잘 닫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과거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 면에 이렇게 이제 X자로 테이핑을 네, 한다거나 네, 뭐 네. 이런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었습니다만 네.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가 없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리창 면에다가 테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창틀과 창짝 한마디로 창문하고 창틀이 유격이 없게끔 잘 고정시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빈틈이 불면서 없게끔. 네.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충격이 가해지다 보면 네. 깨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유리 창틀을 잘 고정하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젖은 솜이라든지 휴지라든지 혹은 또 이제 신문지 같은 것들로 창틀에 유격이 있는 부분들을 잘 끼워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신다 그러면 테이프를 창문 면에 X자로 붙이는 게 아니라 유리창과 창틀 부분을
가장자리를 네, 견고하게 하시는 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까지 좀 어렵다면 창문을 잘 닫고 잠금 장치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문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라든지 단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건물이라든지 내가 사는 집 주변에 혹은 또 내 건물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평상시에 뭐 갈라진 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넘어지거나 혹은 또 붕괴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에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들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이 유리창이나 창틀 이렇게 좀 집에서 태풍 대비하실 때 이 유격, 이 간격을 좀 더 이렇게 좀 막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이 태풍이 오더라도 뭐 도심에 있느냐, 농촌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대비법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특히 많은 비를 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심에서 안전사고 유의할 것 같은데요. 뭐 저지대 침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간판 탈락 같은 것들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좀 도심에서 유의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심에는 이제 건축물들 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를테면 넘어지거나 혹은 탈락했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한 부상이 이제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때 야외 활동들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항상 주변에 여러 가지 낙하물이라든지 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러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태풍 때뿐만 아니라 보행할 때 네. 주변에 항상 주의를 관심을 가지면서 보행을 하시는 것들 최근에 많이 휴대폰들을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잘만 보고 있어도 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제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이 처하게 되시는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면 이제 웅덩이라든지 침수된 지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은 바닥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수가 됐다면 네. 그 지역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서 가시는 게 네. 가장 좋겠고요. 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샌들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장화 같은 것들을 신고 나오시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오히려 침수된 지역에서는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샌들 같은 것들은 벗겨진다거나 해서 발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장화 같은 경우도 장화 안쪽으로 물이 찰 정도의 깊이라면 장화 자체가 오히려 더 장애가 네. 돼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림으로는 오히려 그냥 운동화 같이 이런 네. 것들을 편한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가 많이 내리는 때에 우산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투명한 우산. 그래서 네. 전방에 차량이라든지 또 위험 상황들을 좀 잘 알 수 네.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침수된 상황에서의 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조금 더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유의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이 태풍이든 집중호우든 좀 우려되는 게 지하 주차장입니다. 네. 사실 뭐 앞서 흰남노 이야기도 하셨었지만 이 폭우로 인해 지하 주차장이 지금 잠기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태풍이 올 경우 지하 주차장 대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저지대라든지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곳에만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도심 내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상보다 낮은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침수가 바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침수는 항상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많은 비가 예고가 되거나 태풍이 온다라는 이런 예보가 돼 있는 경우에는 뭐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미리 상당히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강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예의주시하시면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 설치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 건물에 제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두실 게 아니라 네. 침수되기 이전에 비가 내리기 이전에 다른 지역의 지상 주차장 혹은 또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좀 차량을 이동해 놓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좀 비 오고 네. 그 폭우 쏟아질 때
꼭 차 빼러 가셨다가 안타까운 인명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량이 지하가 침수가 되면 뭐 관리실이라든지 방제실에서 지하의 침수 상황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네. 이때 알려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하에 침수되니까 내 차를 빨리 빼라는 얘기인가? 혹은 네. 또 내 차를 빨리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내 방송이 나갈 때 침수가 됐으니까 지하층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는 같은 경고 문구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경고 문구가 없더라도 사실상 지하에 침수가 됐다면 내가 차를 빼러 내려간 순간 이미 더 많은 침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도 빼지 못하고 나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이미 침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지하층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지하에 계신 분들은 차를 두시고라도 빨리 본인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도심 지하 주차장 침수 대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뭐 가을 태풍이 늘 좀 추석을 앞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은 특히 뭐 농산물 피해가 큰데요. 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이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본인 자식과 같이 정성을 네. 키워서 한 해 동안 키우셨는데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다만 이제 많이 예방들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태풍이 올 때 이제 예를 들면 수확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됐다라고 하면 태풍이 오기 직전에 빨리 조금 더 일찍 수확을 하셔서 낙과 피해라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뭐 논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물을 좀 깊이 대주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에 벼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계단식 논 같은 경우에는 물골을 좀 더 넓게 잡아주셔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물이 좀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것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잘 거기에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과일 같은 과수 같은 경우에는 낙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조치 이런 네.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들은 또 이 과수원이 이제 일부 유실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나무 자체가 아예 쓰러져 버려서 피해가 커지는 네.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유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보강을 미리 해주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이렇게 농수로 같은 것들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제 배수가 잘 되게끔 네. 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네. 여기에 여기에 쓸려 내려가서 사망하시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비가 오는 중에는 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배수로 네. 정비라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배수로 정비하실 때는 혼자 가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네. 가셔서 혹시라도 혼자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네. 생길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그리고 감전 이런 부분들 감전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네. 안전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안전 조치는 좀 사전에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좀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산사태 이야기 좀 주셨는데요. 산사태 뭐 이야기 좀 짧게 좀 그 주의사항 좀 주신다면 아무래도 사전 징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징후라고 한다면 소위 땅울림이라고 해서요. 이런 이제 땅이 이제 여러 가지 굉음이 들리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어떤 산사태의 어떤 징후로 보고요. 또 그리고 경사면에서 이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산사태의 징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빨리 신고를 하시고 또 본인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도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피를 하셔야 된다면 흙이 쓸려오는 방향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제 낮은 쪽으로 막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네. 흙이 내려오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실 수 이렇게 있다. 내려온다 그러면 옆으로. 예, 맞습니다. 옆으로. 옆쪽으로 대피를 네.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네.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산사태 유의 사항까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뭐 해안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해안가의 경우에는 지난 뭐 흰남노 태풍 피해에서도 봤듯이 뭐 바닷물결이 높아지는 월파 피해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해일 등도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파제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태풍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해수면도 그만큼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월파라든지 해일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 해안가 일부 지역은 또 침수의 우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해안가 지역에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적인 이런 상황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괜찮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방파제라든지 해안가에 가서 실제로 파도에 휩쓸려서 화를 당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인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침수가 예상되거나 월파가 예상되는 뭐 방파제 인근 또 해안 도로라든지 또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통제를 통해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네. 사실 통제가 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아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또 한편으로는 인근의 해안가 주변에 침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침수 방지를 위한 여기도 이제 물막이판 같은 것들, 또 아예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거처를 잠시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위험한 상황들을 좀 대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파라든지 침수가 이루어졌을 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미리 확인하셔서 네. 그런 쪽을 좀 선제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이야기 주신 것처럼 태풍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파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해안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태풍 대비와 더불어서 태풍이 좀 지나간 후에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정전 그리고 침수가 일어난 지역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빨리 이제 복구를 하고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막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들 당연히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전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지 침수가 이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전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기 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전기가 차단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복구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최근에 아직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네.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복구 활동 중에 이런 부분들 접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개인 위생 철저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요. 이 태풍이 어쨌든 이제 좀 자주 올 텐데 네. 발생했을 때 네. 이것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가 사실 굉장히 길진 않거든요. 내 지역에 지나가는 시기는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하가 아닌 이상 지상에 있는 건물 내부라면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대부분 안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루 정도는 이런 위험에서 배제가 되기 위해서 실내 생활 중심으로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태풍은 강한 비와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주의하셔서 지역에서 피해 없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난특별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